지금 북한과의 관계 잠깐 다뤄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권이 출범되고 난 뒤에 정말 북한과 한국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오가고 있잖아요. 근데 북한이 김정은이 뭐 끼어들 바가 아니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계속적으로 하는 얘기가 우리 기존에 이제 보수 진영이 진행해 왔던 어떤 대북 정책이나 이런 건 문제가 있고 북한과는 신뢰가 형성 안 돼 있다. 근데 본인들은 바로 그런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북한과 제대로 대화를 통해서 이 북핵 문제, 미사일 문제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사실은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해온 거죠. 그렇죠. 그런데 북한에서 최근에 그 미사일 발사를 하고 난 다음에 무슨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자, 핵과 미사일 문제는 북한과 미국의 문제이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과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까지 심하게 얘기했냐면 한번 제가 직접 읽어드릴게요.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에 15일 날 나온 겁니다. 제목이 식민지 하수인들의 가련한 몰골이래요. 이에요. 우리예요?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권에게도 식민지 하수인이라는 표현이 왜 갑자기 그렇게 우호적이지 못한 모습을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나 문재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북한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제가 얼마 전에도 논평을 냈지만 답답한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미국의 식민지 하수인으로 아무런 권한도 자격도 없는 괴뢰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국민들이 볼 때는 아니 보수 정권이었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뭐 괴뢰라고 쓰면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괴뢰라고 한다는 건 상상이 안 가잖아요. 근데 괴뢰들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괴뢰들 따위가 조미 사이의 문제에 참견해 보려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사드 비용 청구와 관계돼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 미국의 급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괴뢰들이, 여기도 괴뢰들이라는 표현을 쓰네요. 몹시 불안해하며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것은 자주권을 외세에 송두리째 빼앗기고 아무런 줏대도 없는 식민지 주구, 그죠? 식민지 주구라는 표현을 썼어요. 더러운 잔명을 부지해 나가려는 괴뢰 패당의 신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요, 단장님, 주적이라고 말을 못하고 이렇게 있었던 장면이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근데 북한에서 지금 갑자기 괴뢰라고 했는데요. 이 표현을 보니까요, 북한은 지금 어느 정부가 들어와도 태도는 일관성이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자꾸 문재인 정부가 본인들이 들어서면은 뭐 북한과의 관계에서 얼마 전에도 이 미사일을 쐈는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러면서 대화 기조는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사드 배치 얘기하지 않고 무슨 한국형 미사일 방위 체제 이런 거 얘기하고 있고 정말 중요한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엄중하고 너희가 계속 북핵과 미사일 개발을 하면은 너희와 우리 대화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천명하고 그래서 사드 배치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 안 해요. 야 너희 자꾸 우리는 대화할 생각인데 너네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사드 얘기는 아예 하지도 않고 한국형 뭐 미사일 방어 체제 이런 거 빨리 개발해라 이런 소리 하고 앉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북한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또 어떻게 보면 상당히 나이브하고 상당히 감상적인 대북 정책을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북한이 지금 뭐냐면 이런 괴뢰들이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어요. 바로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괴뢰라고 하고 있는데 왜 여기 한마디도 말을 못해요? 근데 잠깐만요. 왜 북한은 갑자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탄도미사일을 쐈을까요? 예?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남한의 대한민국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지 않고는 전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적절한 시점에 미사일을, 실험 발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 초창기에 문재인 정부 들어선 거 이런 거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네들 스케줄에 따라 나가는 거죠. 근데 어떤 또 전문가들은 간보기 한 거래요. 문재인 정부가 우리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간보기 하자라고. 아니, 그러니까 북한의 인식은 미사일이나 핵 문제는 대한민국과는 아무 상관없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심상정의 정의라는 정부가 들어섰더라도 이거는 북한과 미국 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만 상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가요? 이게 이제 속칭 말하는 통미봉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실제로 북핵과 미사일 문제는
이게 실제로 미국과 네. 이 북한과의 관계예요. 왜 지금 미국이 과거와 다르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고 한때 선제 타격론 얘기까지 나왔느냐. 예전에는 북한이 핵을 가져도 그 핵이 미국의 직접적인 위협이 되진 않잖아요. 네. 그런데 장거리 미사일이 개발되고 핵탄두가 그 위에 올려지면 이제는 미국 본토가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미국은 이 문제는 미국의 근본 이익과 근본적으로 관계된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북한과 미국이 직접적으로 대화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와중에 대한민국이 사실은 어떤 의미로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것은 의외로 없어요. 그런데 바로 이런 점들과 이런 본질과 북한의 이러한 태도들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마치 문재인 정부가 들었으면 대북 관계, 핵 문제, 미사일 문제가 뭔가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다가 요번에 제대로 한 방 먹은 거죠. 그런데요,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에 공약을 개성공단 자지 재개 그리고 뭐 돈을 어떻게 주겠다 이런 이야기 계속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북이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한 거예요. 핵과 미사일은 미국과 북한의 문제니까 니네 대한민국 끼어들지 마. 네. 두 번째는 합의 이행을 요구를 했어요. 옛날에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두 차례에 걸쳐서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서 6.15 선언과 14선언을 했거든요. 근데 뭐 6.15 선언은 더 오래된 거니까 빼고 14선언의 내용을 보면 그거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북한에 지원해야 될 돈이 수십조 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뭐 구체적인 내용은 또 이건 다시 한번 다룰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뭐냐면 니네 이거 이행하라 이거예요 지금. 이게 뭐냐면 이게 되게 무서운 얘기거든요. 참나. 노무현 정권을 계승한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는 14 합의사항을 다 이행하겠다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서 10년 동안 이행을 안 했으니까 지금 이게 완전 채무 독촉하는 거예요. 돈 달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니네 약속한 거 지원하고 투자하고 이거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14선언의 내용 중에 방금 말씀하신 개성공단 문제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적반하장이 여기 있었네요. 어디요? 북한. 누가 적반하장인지 모르겠어요. 북한 입장에서는 14선언에서 니네가 해주기로 한 거니까는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적반하장이 아닐 수도 정당한 있어요. 요구인가요? 그들 아마 입장에서. 정당하다라고까지는 그런데 아니 물론 얘네들도 잘못했지. 왜냐하면 당시에 북핵이나 미사일 문제나 이런 것도 관계돼서 얘기했는데 자기네들이 계속적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약속을 안 지킨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14선언의 합의 사항들은 제대로 이행이 된 게 별로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행하라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 북한에서는 문재인 정부한테 요구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네. 이게 이제 빚 아닌 빚이에요 지금.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문재인 정부는 햇빛 정책이 아니고 달빛 정책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달빛 정책은 뭐예요? 그럼 모르십니까? 모르시면 그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달빛 정책, 미국에서 달빛 정책이라고 그 글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달빛 정책이다. 근데 우리 단장님이 모르는 것도 있으십니까? 아니 세상에 달빛 정책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원래 달이라는 거는 스스로가 빛을 못 내잖아요. 빛을 받아서 비로소 빛나는 게 달이란 말입니다. 태양이 있어야 달이 있는 거잖아요. 달이 빛나는 굉장히 거잖아요. 멋지게 또 해석을 그죠? 해주십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달빛 정책을 하려면 그 달에 누군가가 뭔가를 비춰줘야 되는데 그 빛이 게 뭐냐 이거지. 그런 얘기들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요. 그 미국 칼럼에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재인이 문이니까 네. 뭔가 과거의 햇빛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않을 거고, 그런 취지의 예,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뒤에서 할 거가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평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햇볕이 있어야 달이 빛나기 때문에 햇볕 정책을 결국은 답습할 수밖에 없다. 단장님, 다음 주에는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조국 교수인 시절 이야기, 썼던 논문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분석하는 시간을 좀 가져주세요. 네, 우리 조국 교수님은 개인적으로는 대학교 선배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대변인으로서 공식적으로 지적 안 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어서 그거는 제가 지적했지만은 또 우리 보수는 인간적인 관계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은 좀 다른 분한테 좀 부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학회에서 맨날 보던 분이신데 그래도 다뤄야 합니다. 그래도 다른 분이 하는 걸로. 그것보다 알겠습니다. 그건 그럼 다른 분에게 네, 다른 분이 하겠습니다. 하고 제대로 된 걸 또 준비하겠습니다. 참 보수는 지킬 것을 지켜가는 모습 아름답게 봐주십시오. 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다가
요번에 제대로 한 방 먹은 거죠. 그런데요,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에 공약을 개성공단 자지 재개 그리고 뭐 돈을 어떻게 주겠다 이런 이야기 계속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북이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한 거예요. 핵과 미사일은 미국과 북한의 문제니까 니네 대한민국 끼어들지 마. 네. 두 번째는 합의 이행을 요구를 했어요. 옛날에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두 차례에 걸쳐서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서 6.15 선언과 14선언을 했거든요. 근데 뭐 6.15 선언은 더 오래된 거니까 빼고 14선언의 내용을 보면 그거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북한에 지원해야 될 돈이 수십조 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뭐 구체적인 내용은 또 이건 다시 한번 다룰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뭐냐면 니네 이거 이행하라 이거예요 지금. 이게 뭐냐면 이게 되게 무서운 얘기거든요. 참나. 노무현 정권을 계승한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는 14 합의사항을 다 이행하겠다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서 10년 동안 이행을 안 했으니까 지금 이게 완전 채무 독촉하는 거예요. 그럼 돈 달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니네 약속한 거 지원하고 투자하고 이거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14선언의 내용 중에 방금 말씀하신 개성공단 문제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적반하장이 여기 있었나요? 어디요? 북한. 누가 적반하장인지 모르겠어요. 북한 입장에서는 14선언에서 니네가 해주기로 한 거니까는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적반하장이 아닐 수도 정당한 있어요. 요구인가요? 그들 입장에서 또 전문가들은 간보기 한 거래요. 문재인 정부가 우리를 그렇게 좋아해? 좋아하는지 간보기 사자라고. 아니, 그러니까 북한의 인식은 미사일이나 핵 문제는 대한민국과는 아무 상관없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심상정의 정의당인 정부가 들어섰더라도 이거는 북한과 미국 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만 상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가요? 그게 이제 속칭 말하는 통미봉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실제로 북핵과 미사일 문제는 이게 실제로 미국과 이 북한과의 관계예요. 왜 지금 미국이 과거와 다르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고 한때 선제 타격론 얘기까지 나왔느냐? 예전에는 북한이 핵을 가져도 그 핵이 미국의 직접적인 위협이 되진 않잖아요. 그런데 장거리 미사일이 개발되고 핵탄두가 그 위에 올려지면 이제는 미국 본토가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미국은 이 문제는 미국의 근본 이익과 근본적으로 관계된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북한과 미국이 직접적으로 대화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 와중에 대한민국이 사실은 어떤 의미로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것은 의외로 없어요. 그런데 바로 이런 점들과 이런 본질과 북한의 이러한 태도들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마치 문재인 정부가 들었으면 대북 관계, 핵 문제, 미사일 문제가 뭔가 해결될 지금 북한과의 관계 잠깐 다뤄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권이 출범되고 난 뒤에 정말 북한과 한국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오가고 있잖아요. 근데 북한이 김정은이 뭐 끼어들 바가 아니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계속적으로 하는 얘기가 우리 기존에 이제 보수 진영이 진행해 왔던 어떤 대북 정책이나 이런 건 문제가 있고 북한과는 신뢰가 형성 안 돼 있다. 근데 본인들은 바로 그런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북한과 제대로 대화를 통해서 이 북핵 문제, 미사일 문제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사실은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해온 거죠. 그렇죠. 그런데 북한에서 최근에 그 미사일 발사를 하고 난 다음에 무슨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자, 핵과 미사일 문제는 북한과 미국의 문제이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과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심하게 얘기했냐면 한번 제가 직접 읽어드릴게요.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에 15일 날 나온 겁니다. 제목이 식민지 하수인들의 가련한 몰골이래요. 이에요. 우리예요?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권에게도 식민지 하수인이라는 표현이 왜 갑자기 그렇게 우호적이지 못한 모습을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나 문재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북한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제가 얼마 미사일을 쐈는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러면서 대화 기조는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사드 배치 얘기하지 않고 무슨 한국형 미사일 방위 체제 이런 거 얘기하고 있고 정말 중요한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엄중하고 너희가 계속 북핵과 미사일 개발하면은 너희와 우리 대화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천명하고 그래서 사드 배치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 안 해요. 야, 너희 자꾸 우리는 대화할 생각인데 너네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사드 얘기는 아예 하지도 않고 한국형 뭐 미사일 방어 체제 이런 거 빨리 개발해라 이런 소리 하고 앉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북한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또 어떻게 보면 상당히 나이브하고 상당히 감상적인 대북 정책을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북한이 지금 뭐냐면 이런 괴뢰들이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어요. 바로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괴뢰라고 하고 있는데 왜 여기 한마디로 말을 못해요? 근데 이제 잠깐만요. 왜 북한은 갑자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탄도미사일을 쐈을까요? 예?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남한의 대한민국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들어서지 않고는 전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적절한 시점에 미사일을 실험 발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는 뭐 초창기에 문재인 정부 들어선 거 이런 거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네들 스케줄에 따라 나가는 거죠. 근데 어떤 논평을 냈지만 네, 답답한 읽어주세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미국의 식민지 하수인으로 아무런 권한도 자격도 없는 괴뢰들, 괴뢰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국민들이 볼 때는 아니 보수 정권이었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뭐 괴뢰라고 쓰면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괴뢰라고 한다는 건 상상이 안 가잖아요. 근데 괴뢰들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괴뢰들 따위가 조미 사이의 문제에 참견해 보려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네.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사드 비용 청구와 관계돼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 미국의 급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괴뢰들이, 여기도 괴뢰들이라는 표현을 쓰네요. 몹시 불안해하며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것은 자주권을 외세의 송두리째 빼앗기고 아무런 줏대도 없는 식민지 주구, 그죠? 식민지 주구라는 표현을 썼어요. 더러운 잔명을 부지해 나가려는 괴뢰 패당의 신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요, 단장님, 주적이라고 말을 못하고 이렇게 있었던 장면이 제가 갑자기 생각이 그러니까요. 나는데요. 근데 북한에서 지금 갑자기 괴뢰라고 했는데요. 네. 이 표현을 보니까요, 북한은 지금 어느 정부가 들어와도 태도는 일관성이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자꾸 문재인 정부가 본인들이 들어서면은 뭐 북한과의 관계에서 네. 얼마 전에도 이